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덕수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 한덕수는 아까 이제 우리 MC 장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단독 보도들이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30일 사임하고 5월 초 국힘 입당해서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 이거는 정말 아니, 파이낸셜 뉴스라는 언론사의 보도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5월 초에 국민의힘 입당했을 시에는 아마 5월 4일 뭐 그 4일 뭐 5월 3일 그 이후일 텐데 이미 본선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자기가 국힘에 입당해서 단일화 추진을 그러니까요. 하겠다? 이거는 아니 밖에서 단일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입당을 하는 거지. 네. 입당을 하고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이 순서가 잘못되지 않. 아니 파이낸셜 이상해요. 뉴스에서 뭐 나름의 뭐 취재 결과니까 이렇게 보도를 했을 텐데. 했겠지만 네. 전 이 부분이 가장 납득이 안 됐어요. 이거 이상해요. 네.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왜냐면 지금 경선 뛰고 있는 사람들 다 네. 바보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뭐 후레자 3배로 해가지고 9억을 내시든가 3배 해가지고 3배로 그러면 아니 후레자 3배 해야지. 네. 아니 뒤늦게 지금 부전승으로 네. 다른 후보들 동의도 안 받고 혼자 지금 뭐냐 부전승으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네. 당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거 단일화 하려면 후레자 3배 해야지. 아니 3억이니까 9억 딱. 아니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면 네. 전 이 기사가 나온 건 맞는데 음. 전 이거 뭐 기본 체크가 되고 쓴 건지가 의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쓴 것 같아. 아니 예를 들어 네. 우리가 전 강하게 의심합니다. 저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대학 입시만 예를 들어도 예. 수능 시험을 한나란시 해보지 누가 뭐 아 나는 미국 갈 일 있어가지고 갔다 와서 나 일주일 뒤에 와서 볼 거야. 그럼 문제 다 나오고 답 다 알고 그때 와서 문제 보면은 그 말이 됩니까? 이거 뭐 공정한 경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뭐 출마하는 것 자체도 비판거리지만 네. 그나마 나와서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단일화를 하겠다?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무슨 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아 경선 앞에 거는 예비고사고 나랑 본고사 다시 한번 치러야 돼. 아니, 누구 맘대로? 네. 이게 뭐 한덕수 당입니까? 뭐 그러니까요. 덕수의 힘이에요? 당 이름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한덕수가 뭐 슈퍼마리오의 쿠퍼도 아니고 아, 다 그러니까. 깨고 올라갔더니 한덕수가 네. 다시 나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의 자체가- 마지막 빌런처럼. 끝판왕, 네, 끝판왕. 이거 기사 끝판왕. 자체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논리적 정합성이 이거는 없어. 완전 이상해. 제가 의심하는 게요. 이게 한덕수를 옹립하고 싶어하는 측, 그냥 한덕수 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여론을 떠보는 용도로 혹은 국민의힘 내부를 또 반응을 떠보는 용도로 이런 기사를 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누군가의 됩니까? 일정 부분 이제 사주를 이게 파이낸셜 뉴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언론사들 중에는 이제 네. 특히 이제 인터넷 언론사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 어떤 소스를 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는 저는 좀 미지수입니다만은 한덕수 측에서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그 즈음으로 잡아서 쓰면 어떤 반응일까 요렇게 지금 여론을 보는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이거 국민의힘이 들어주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냥 호구인 거예요. 아니 그래 문 닫아야죠. 그게 무슨 그치? 공당입니까? 네, 아니 호구인 사당도 이렇게는 안 해요. 아무리 사유화된 당도 네. 기본은 한다고요. 이건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이건 이제 특혜 논란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지켜보시죠. 왜냐하면 막 여론조사가 월등히 한덕수가 막 30, 35 이렇게 나오면 국민의힘도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지켜봐야 되겠죠. 아 근데 박수는 한번 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 인생 첫 슈퍼챗 오. 세 분 항상 응원합니다라고 라임님이 슈퍼챗을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정말 천만다행이다. 저는 라임님이 아마 안 쐈으면 예. 제가 두 분 말씀하시는 동안 한번 쏴보려 그랬거든요. 아니 슈퍼챗 아, 뭐가 안 올라오길래 기능이 안 되는지. 그래서 뭐 고장 난 줄 알고.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 예. 아니 뭐 많이 쏠 생각은 아니었어요. 뭐 놀래고 제 테스트용으로. 밤늦게 오셨는데 아 네. 그러지 마세요. 아니 안 그럴 거예요. 라임님이 쐈으니까. 자, 그래서 한덕수 출마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지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네. 반대한다는 여론이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반대한다는 여론이 찬성한다는 여론보다 2배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회사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3일에서 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한덕수 출마를 찬성한다는 게 30.5고요. 반대한다는 게 61.3%. 잘 모르겠다. 8.3%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뭐 저는 국민의힘으로 나오든 무소속으로 나오든 저는 그리 과거의 정몽준, 뭐 반기문 혹은 뭐 안철수만큼의 중도의 어떤 포션을 차지하면서 30%를 넘어가는 지지도를 보였던 당시의 중립지대 포션과는 완전히 다르게
거의 실패한 출마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본인이 반기문, 안철수와 다른 게 그분들은 권한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를 책임지고 본인이 관리해야 될 사람이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까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소비되고 다뤄진다는 것 자체가 예.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한덕수라는 인간 자체는 부끄러워야 될 일이고요. 저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뭐 여론의 향배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덕수가 지금 뭘 제일 피하고 싶을까요? 감옥 가는 거 회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덕수는 자기 수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려면 지금까지 윤석열이가 썼던 방법처럼 의원들 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기를 위해 싸워줄 의원들이 국회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방탄용 출마, 방탄조끼 입는 출마로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한덕수를 옹립하려는 세력들이 친윤계 의원들입니다. 네. 지금 친윤계 의원들이 분화가 돼가지고 네. 한 3분의 1 정도는 홍준표한테 붙었고요. 네. 예를 들면 이철규, 음. 뭐 강대식, 김대식 뭐 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김문수, 한덕수한테 붙어 있어요. 더 많습니다 숫자가.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들이 한덕수를 옹립시켜가지고 지금 요걸 한번 쇼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덕수가 나와줘야 본인들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익이 맞아가지고 전 한덕수의 출마가 전 기정사실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네. 본인 저는 이게 뒷소문 위주로 예. 하면 본인 의지보다 이제 아내분의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예. 나가는 게요. 출마에 관련돼서. 그래요? 예. 그 지지난 2주 전이었나요? 주말에 이제 뭐 양평에서 김건희와 뭐 만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보수 평론가 분도 계셨었는데 뭐 거의 기정사실인 것처럼 막 얘기하시던데 근데 그런 소문은 파다하게 지금 이쪽 여의도 바닥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아내분이 누구보다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예.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신인규 변호사님도 이제 최근에 결혼하셨지만 네.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유부남들은 하나같이 밀모아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내가 밀면 답이 없다. 근데 사실입니다. 네. 예, 동의합니다. 사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지금 체득 중입니다. 아 그래요? 이길 근데 아직 저기는 며칠 겪어보지 못했기 예. 때문에 예. 근데 아내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아내분이 이 조사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전 대표하고 붙게 되는 조사가 있어요. 이제 양자 대결인데요. 요거를 보면 지금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안철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38일밖에 안 남았는데 누구랑 붙어도 지금 이건 뭐 다 더블 거의 스코어죠. 더블 스코어잖아요. 근데 이런 구도를 과연 우리 아내분께서는 우리 남편이 저 누군가와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괘를 어디서 많이 받아오셨다면 모를까. 참 그것도 신기한 신기한 일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와 그 아내분이 네. 김건희 윤석열의 올드 버전이다. 한 세대 위의 버전. 한 세대 이 둘의 관계나 이 형태는 매우 흡사하나 나이가 좀 많은 버전이다. 네. 그 아내분이 무속에 굉장히 심취해 있고 뭐 예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 약간의 허영이 좀 있고 네. 남편을 딱 남편에 대한 그립감 이런 게 굉장히 센 똑같은 근데 형태다. 둘이 잘 통하겠네요, 김건희랑. 네. 또 그래서 원래 친분이 좀 누가 더 영빨이 세느냐에 갖고서 누가 내부적으로 구약과 신약까지 다 외우느냐. 너 각자- 구약 다 외워? 나 구약 신약도 다 외워 이렇게. 한덕수 승. 예. 한덕수 근데 뭐 대선 출마하고요. 뭐 본인 돈도 막 탕진하고요. 돈 많으시다고 하니까 대선 비용으로 뭐 쓰시고 뭐 국힘에서 입당하셔가지고 누구랑 단일화를 하든 뭐 저는 대선에 큰 변수가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아니, 저도 오히려 나와서 심판 받았으면 좋겠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제 한덕수라는 개인의 뭐 오명이랄까요? 더 이상 지킬 명예도 없잖아요. 그럼요. 아니, 본인 스스로도 예. 추할 때까지 추해져가지고 더 이상 지킬 것도 없어요. 그럼 예. 그냥 나와서 그냥 심판 받고 그냥 저는 영원히 그냥 이 역사의 심판까지 예. 우리가 한번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네, 꼭 이게 뭐 윤석열의 오른팔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계와 함께 이 국정 운영을 했던 이 국무위원들 다수가 이미 내란의 공범으로 입건돼 있거나 이런 상황인데 실제 한덕수는 내란 공범으로 입건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피의자입니다. 근데 이 피의자가 대선에 나와서
마치 중독 코스프레를 하거나 통상 전문가 행세를 하거나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거를 반응해 줄까요? 그거에 귀를 기울여 줄까요? 그래서 본인 인생이 본인 인생 스스로 말아 드시든 망치든 우리 국민들 별 관심 없습니다. 다만 나라는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걱정되는 게 이 한덕수의 오더를 받아서 최상목과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통상회의를 협의를 진행 중이고 뭐 이제 나온 기사들을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미 양국의 반응이 다르고요. 일단 왜냐하면 한국 쪽에서는 7월 8일까지 뭔가 시간을 두고 최종적으로 합의, 관세 폐지까지 나아가는 합의를 하겠다라는 언급을 남기지만 베센트 미 재무장관 이제 이 양반이 심지어 파워 게임에서는 일론 머스크까지도 어떤 사안에서는 누를 정도로 굉장히 트럼프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어 인터뷰를 보면 주로 자신이 이긴 게임에서는 A 게임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근데 A 게임이라는 표현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담을 했다. 상당히 한국이 호구 잡힌 내용 같은 멘트들을 많이 했어요. 양해에 관한 합의, Agreement of Understanding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이제 양해각서보다는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보다는 한 단계 낮은 거라고 보입니다만 어쨌든 합의라는 글자가 들어간다는 데서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네. 요거 혹시 이면 합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각자의 나라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만 설사 이 내용은 진짜 합의가 들어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호구 잡힌 합의한 거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우려는 당연한 게 지금 한덕수와 최상목에 대해서 파면당한 정부의 내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집에 가도 한참 전에 집에 가야 될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대행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에 머무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지금 외교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부담스럽고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게다가 지금 미국이 관세 전쟁을 하면서 지금 중국한테 상당히 밀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상당히 지금 퇴로를 열려고 미국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우리가 왜 굳이 나서가지고 2+2로 왜 일괄 패키지 협의를 하냐 이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살라미로 쪼개가지고 하나하나를 우리가 미국과 협상 테이블을 다 열어가지고 예. 시간을 지연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새 정부가 협상해야 된다라는 아주 좋은 지렛대들을 지금 갖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다 스스로 포기하고 마치 우리가 더 급한 것처럼 가가지고 저렇게 트럼프한테 말리는 식의 협상을 한다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죠. 한덕수가 지 대선 나가려고 지금 국익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거보다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겠습니까? 우선 협상국 5개국, 한국, 일본, 영국, 호주 그리고 인도까지 인도 5개국입니다. 들어갔다. 근데 미국 내에서 뭐 미국 내 하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 그냥 호구 잡은 거 아니냐 5개국가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이 5개 국가는 제일 만만한 국가를 꼽은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불쾌하고 기분 나쁜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2등이었더라고요. 일본이 더 호구 잡혀 있었더라고. 우리보다 일본이랑 먼저 협상을 맞아요. 했습니다. 맞아요. 호구 1등이 일본이었고요. 제일 만만한 게 일본이었고 그 다음이 2등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예. 근데 그 호구 1등이었던 일본도 협상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과 우리와의 생각의 결의 차이가 상당히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를 갖고 천천히 협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였던 우리나라, 일주일 늦게 협상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일정이 굉장히 빠르게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사실 실제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좀 기자님들이 빨리 취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모르겠어요. 이 베센트가 미국 가서 트럼프 앞에서 블러핑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자기가 실제 성과가 별로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트럼프 앞에서는 뻥을 약간 섞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일정이 잡혀가는 것들을 보면 뭔가 줄 것처럼 이 협상단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게 네. 양국 다 공이 인정한 것은 네. 그러니까 밀리터리, 그러니까 즉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네.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
방위비 관련된 내용을 껴넣은 이면 합의가 존재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호구 잡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혹시나 협의가 있진 않았을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오느냐?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우리 훌륭하신 제작진께서 늘 내용을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2000년도에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주도하에 중국과의 협상을 타결하는데 이걸 마늘 협상 파동이라는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처에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 잠정 중단이라는 보복 조치로 촉발된 사건이었는데 2년 뒤에 정부가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을 2년 반으로 제한하는 이면 합의를 추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야, 이런 거를 보면은 한덕수가 실제 이면 합의를 했던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건 위험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시절 주미대사였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사임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임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당시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는데 지금 거의 사실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설이 뭐냐면 의학 관련해서 협상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양보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근데 주미대사였던 한덕수가 미국 제약회사를 만나서 마치 자기가 그런 권한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뒤에서 뭔가 자기가 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미국 쪽에 유리하게 뭔가 협상을 해줄 것처럼 하려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명박이 굉장히 대노했답니다. 이명박이 심지어 이명박조차도 그래서 이명박과도 생각을 달리했던 거예요. 예. 미국 쪽에 좀 더 유리하게 협상을 해야 된다고 한덕수는 의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심각한 MB보다도 애국심이 그러니까요. 훨씬 떨어지는. MB가 매국노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MB 기준에서 MB 기준에서 그 자원외교 해먹은 분이 해먹고 봐도 매국노. 나라 살림 다 털어먹은 MB가 보기에도 매국노야. 심각한 매국노네.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갑작스럽게 사임하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 뭐 이런 인사 바꿔치기냐라는 설도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때 당시 MB한테 반하고 미국 위주로 하자고 했다가 목 날아간 것이다. 야, 국적조사 좀 해봐야겠나 한덕수. 네. 미국인일 수도 있겠네. 아니 진짜. 되게 뭐 매갈이 없고 막 미끄덩미끄덩한 이미지에다가 막 이래서 막 매갈이 같지만 자기 욕망에는 투철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그 굉장히 최측근 한덕수 가까이 있었던 분께 결혼에 관련된 이 뒷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좀 얘기해 주세요. 과외하던 제자. 근데 그 가해는 정운찬 정 총리가 소개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과외를 했는데 영화 이 스토리가 영화야. 기생충. 기생충? 기생충. 패러사이트. 아 진짜요? 영화 내용하고 비슷해. 아 그래요? 정운찬 총리가 하던 부잣집 과외를 한 총리한테 넘겨준 거야. 과외 선생님이네. 가해 선생님이었지. 근데 그 가해하던 학생이랑 잘 된 건 아니고 뭐가 잘 안 됐나 봐. 그 동생이랑 잘 돼서 결혼해서 현재 와이프가 그 동생이래요. 엄청 부잣집의 딸. 가해하던. 그 연애한 거예요? 연애? 그 자세한 상황까지 못 들었는데 뭐 그렇게 거기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연이 닿아서 본인이 노력을 꽤 했다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르죠. 확인해본 바는 아니니까. 근데 이 사실관계는 확실합니다. 그분이. 정운찬 전 총리. 이게 그러면 얼마나 사람 욕망이 있으면 이 패러사이트 내용이랑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거기 영화 내용도 그거잖아요. 가외 들어가가지고 그 집 딸내미 꼬시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좀 뭔가 이렇게 하여튼 좀 이면 합의, 이제 좀 제밥에 관심이 은근히 많네. 욕망과 자기 이해 타산에 빠른 사람이다. 중요한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알려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